자, 이제 수학 B1의 5번째 단어인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개념 설명하고 예제 문제 푸는데 뭐 내가 볼 땐 딱 1시간 딱 정확하게 할 것 같아. 자, 일단 로그함수. 일단 나눠준 프린트를 좀 보시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로그함수 뭐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냐면 미주실게요. 자, 지수함수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 미치 A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미치 A인 로그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면 A를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실제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y는 2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이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니는 잘 알겠지만 x랑 y를 바꿔줘야 돼. 그럼 x는 얘 y가 되죠.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정의해보면 y가 바로 뭐가 되냐면 로그 2x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를 밑을 2로 하는 로그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무슨 도형에 대한 대칭?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원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알겠지만 0,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면 y는 0을 정근선으로 갔죠. 자, 이제 나는 뭘 지난다? 1,0을 지나는, 자,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서 요게 바로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승이라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랑 y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x가 3분의 1의 y제곱이 되고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y는 바로 뭐가 된다? 로그 3분의 1의 x승.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겠지만 감수함수거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이 함수가 0,1을 지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니네 기억나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가져.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만난다면 y는 x에서 만난다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하고 나는 서로 대칭이잖아. 거울 표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울 안에 있는 모습하고 나하고 만난다면 거울 표면에서 만나는 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라. 헷갈릴 수 있어. 자, 1,0을 지나대. 그 2점도 지나줘야 되는 거야. 자,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자, 요런 형태의 그림. 어떻게 좀 대칭성이 좀 보이나요? 자, 요 함수가 바로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여기서 니네가 딱 세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밑에 부분에 그 내용이 이게 뭐 그래프가 뭐 자세히 정리가 이게 되긴 되지만, 그 이제 오른쪽 밑에 자, 일단 간략한 이제 그래프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밑에 부분 아직 지우진 않을게. 중요한 부분 비추실게요. 자, 첫 번째, 지수 함수가 그러했듯이 a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니? 0,1 지난다 그랬지? 그럼 로그 함수는 또 뭘 지난다? 1,0을 지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수 함수는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정근선으로 가졌는데 얘는 x는 0이라는 y축을 정근선으로 한다는 거. x는 0이라 적어주시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 위에 부분 나와 있으니까 최소 오른쪽 밑에 이 부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함수. 눈으로 봤죠? 지수함수가 항상 0,1을 지나게 된다면 로그함수는 항상 1,0을 지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함수가 y는 0을 정근선으로 가졌어. 그래서 이제는 x는 0을 정근선으로 갖는다는 거. 지수함수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중요했고 로그함수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로그함수에서 니네가 기억해둘 내기는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단원도 지수함수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래프 잘 그릴 수 있니? 그리고 최대 차수 구할 수 있니? 뭐 그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얘가 나와 있죠? 고 네 번째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요것만 니네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 사이즈 때문에 여기 뒷부분 좀 잘렸어. 이 니네 갖고 있는 프린트에 보면은 뭐 y축 방향으로 웬만큼 평행이동하면 뭐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좀 잘려 있다는 거. 여기까지 나오게 하면은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 암튼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있고 뒤로 넘어가면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 함수에서 왜 밑이 1보다 크면 대소관계 바뀌지 않는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관계 바뀌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자, a가 1보다 크면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 y값도 최대가 돼. 반대로 최소가 되면 최소가 돼. 근데 a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진수가 최소일 때 거꾸로 전체 함수는 최대가 된다는,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수 함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 뭐 내용 설명할 부분들은 이게 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제 거기서 각각 내용 설명할 테니까 바로 예제 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니네 알겠지만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얘기하게 돼. 그래서 여기다 적어둘게. 자, 뭐라고 적어두면 자, 밑과 진수 조건을 기억하자. 밑, 진수 조건을 기억하자. 뭐니? 로그에 a에 b라고 적었을 때 알겠지만 a값 양수 돼야 되고 b값도 양수 돼야 되고 a는 2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 함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놈 있지? 요게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로그의 진수를 음수나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 그런 x들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가 a가 0보다 크다. 요거의 해가 바로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항상 성립한다. 그럼 우리가 뭐 한 100번 넘게 했을 거야, 그제? 100번이 뭐야? 한 1000번 했을지도 몰라. 짝수 판별식. 자,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이 함수식이 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고 언제나 함수값이 이렇게 양수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값은 얼마다? 0과 1 사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예도 적고 넘어갈게. 선생님, y는 로그 2에 1 빼기 로그 3의 x라고 하는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대로 얘 진수야.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친구도 진수야. 얘도 진수지. 그래서 1 빼기 로그 3의 x도 0보다 크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선생님 로그 3의 x가 1보다 작아야 되니 그럼 x값은 3보다 작을 것이고 여기선 또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것이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인 바로 정의역이 되겠구나. 요 얘까지 같이 적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적어. 자. 자, 그래서 로감수라는 건 뭐 어렵지 않다. 일단 정의역,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진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x들만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진수가 여러 개면 그거 다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함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로그 문제야. 그냥 바로 이거는 개념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해볼게. 자, 여기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100 넣고 집어넣고 다 더하고 싶대. 근데 알겠지만 여기다가 2, 3, 4 집어넣고 더하게 되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이 되게 되니 결국에 여기다가 2부터 100까지 집어넣은 놈들을 전부 다 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면 밑에가 x 곱하기 x, 위에는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의 곱으로 되니 그럼 먼저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자 로그 자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자 3 대입하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4 대입하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홀라 돼서 마지막에 이제 10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자, 100 곱하기 100분의 99 곱하기 101이 내가 원하는 결과 되겠다. 자, 로그의 덧셈끼리 다 계산하면 결국에 진수끼리 곱하니까 그 약분만 하면 끝. 자, 그래서 여기는 누구하고? 2하고 약분되고 3, 3 약분되네. 여기는 4, 4하고 3, 3 약분되고 그 약분되고 그럼 결과 남는 건 얘하고 얘가 남으니 그래서 200분의 100일 로그 200분의 100일인 자, 2번 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것도 뭐 사실은 뭐 로그 함수가 아니라 로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니네가 신경 쓸 부분은 없겠다. 그러니까 로그 잘하면 로그 함수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지? 지수 잘하면 지수 함수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3번. 3번에서는 우리가 좀 볼만한 내용이 있다. 자, 3번 말은 뭐냐면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등수학 상하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어라. 자, fx하고 gx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 있잖아. 그럼 어떤 게 성립하느냐? 함수 f에 a를 집어넣어 b가 나오게 된다면 역함수에 b를 집어넣어 a가 나온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역함수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 그럼 여기서도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선생님, 이 함수에 역함수의 4를 집어넣은 결과인 이 k값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역함수에 4를 집어넣어 k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k를 집어넣어 4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4가 나왔어요. 뭐를 집어넣었더니 k를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양변에 미치 3이 지수 취해지면 뿅뿅 사라지죠? 미치 3이 로그하고 지수는 서로 퉁치니까 그래서 k 3승에 더하기 17이 81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k값이 얼마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제가 4래. 야, 얘가 4면 f의 역함수에 4를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방금 f의 역함수의 4가 4라는 걸 확인했으니 그 이 친구가 4가 되게 되고 그러면 f의 역함수에 또 4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f의 역함수가 4 넣으면 4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정답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4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왔으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역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내용들은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4번까지는 쉬워. 지난번에 지수함수에서 왜 하나가 어려웠던 것처럼 5번이 조금 까다로워. 5번이 4번까지는 무난하니까 바로 진행할게.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건 뭐 있습니까? x랑 y랑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보세요. 로그 2에 자 y 빼기 4에 그 다음 더하기 3이다. 그래서 미치 2인 로그를 없애기 위해 봐야 돼. 미치 2인 지수를 취하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 한 거 잘못된 거지? 3이라는 숫자가 1 더하기 2인데 내가 여기다 다 미치 2인 지수 취해주면 8이 2 더하기 4.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를 취할 때는 그게 전체 하나의 항일 때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지수를 취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종종.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럼 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3을 넘겨버리면 x 빼기 3을 하나의 항으로 생각하고 자 로그 2에 y 빼기 4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미치인 지수를 취하자. 사라지죠. 그래서 y 빼기 4가 2의 x 빼기 3이 되게 되고 넘겨주면 y는 2의 x 빼기 3에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역함수식이 나오게 된다. 자, a값은 2죠. 자, b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c값은 4이기 때문에 모두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4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도 쉽다. 여기가 이제 문제다. 5번이 문제다. 자, 안 잉여스러운 문제가 몇 개 없어. 근데 이제 5번이 조금 약간 중요한 거니까. 자, 5번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준우야, 넌 맞힐 수 있을 거야. 로그의 0.9에 1.1이야.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딴 친구들 생각해봐. 답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야, 그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야. 준우가 한번 대표로 대답 한번 해볼까? 준우야, 양수인 거 같니? 음수인 거 같니? 인 거 같지?
진서야, 양수인 거 같니? 음수인 거 같니? 아, 음수요? 음수? 뭔가 그거를 찾았나 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가 음수라 생각했어? 저거를 지수로 바꾸면 아, 지수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의 값을 a라고 놓고, 그지? 그 다음에 0점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뭐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 로그 함수라는 걸 배웠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제 적지 말고 보는 거야. 우리가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나는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요거의 부호를 확인할 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 y는 로그 0.9의 x. 자, 물어볼게. 증가 함수일까요? 감소 함수일까요? 증가 함수일까요? 감소 함수일까요? 자,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핵심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현재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값은 감소 함수가 되어야 돼. 근데 이 절편이 뭐더라? 1인데 그럼 이 결과는 밑이 0.9인 로그 함수에 1.1을 집어넣은 결과가 돼요. 그럼 1의 오른쪽에 있는 1.1을 대입했으니 그 결과는 음수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로그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수를 취하지 않고서도 그냥 로그로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그거를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주제다.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적당한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좀 비추고 우린 지금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적으세요. 탑솔루션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A가 1보다 크면서 X1과 X2 중에 X2가 크다면 걔네들을 로그에 집어넣은 로그 A의 X1과 자 로그 A의 X2 사이의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밑이 1보다 크면 대소관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 있는 상황에서 X1과 X2 중에 X2가 크다면 자 로그 A의 X1과 자 로그 A의 X 사이의 대소 관계가 바뀐다. 저게 이 페이지에 설명할 첫 번째 개념이야. 요게 이제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야.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은 또 하나를 설명해 주려고 해. 자, 지난번에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지수식의 대소관계 확인할 때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 배웠어. 로그는 나눗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뺄셈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결과 또 양수이게 어떤 로그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그럼 빼서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 뭐냐? 양수냐 음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 바로 뭐냐? 자, 로그의 세모, 네모가 양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생각해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1보다 큰 걸 집어넣어야 양수가 되고 아까 들었던 예처럼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야 양수가 되니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세모가 1보다 크면서 네모도 1보다 큰 방법. 자, 두 번째, 세모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네모도 0과 1 사이에 있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로그 값이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을게. 자, 이건 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따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적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로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중요해. 같이 1보다 크거나 같이 1보다 작아야 그게 양수다. 둘 중에 하나만 1보다 크고 작으면 그 결과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길 바래요. 알겠지? 자, 지난번에 지수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어렵게 푸는 중이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할 텐데 A에서 B를 빼보자. 왜냐면 A하고 B는 지금 현재 밑이 같죠?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A에서 B를 빼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로그 2의 A에서 이게 A의 마이너스를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2를 빼니 2배의 로그 2의 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뺀 결과가 난 궁금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A값의 조건을 보면 A가 1과 2 사이의 수고. 물어볼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밑이 1보다 큰데 진수도 1보다 크니 이 결과는 양수가 되고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요게 이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이고 그럼 처음 설명했던 탑솔루션을 이용한 풀이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내가 지금
1보다 A가 큰데 그 친구 D보다 작다. 내가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야. 부동의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부동의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밑이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럼 로그 1인 0보다 로그 2의 A고 그네가 1이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보다 A값이 1보다 작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역수관계. 밑까지 생각해. 역수관계. 그러면 A가 1보다 작으니 여기에 양변 역수 취해주면 로그 A의 2는 1보다 크고 그래서 C값은 1보다 크니 C가 또 A보다 크게 된다는 사실로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1등이네요. 그죠? C가 1등, A, 그 다음에 B 순서대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숫자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접근해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 5번이었어. 자, 5번이었고 이제 6번 풀이를 이제 시작을 또 해보려고 해요. 대표 6번. 자, 그래서 그나마 나머지는 이제 또 계산 문제고 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마지막 한두 개 정도? 어려운 거 한 2개밖에 안 남았어. 자, 6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뭐 단순 계산 문제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단순 계산 문제라 그냥 기억의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서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영혼 없이 풀이할게. 기억이야. 기억의 좌변은 F의 X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에 X분의 1을 집어넣었어. 그럼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튀어나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AX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fx와 같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미음 같게. 좌변은 f의 kx야. f의 kx는 로그 a의 kx를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k 플러스 자 로그 a의 x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변은 뭐냐? k 곱하기 fx야. 그러니까 이건 k 곱하기 로그 a의 x죠.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을 일이 절대 없지. 그지? 니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자, 좌변에 나와 있는 f의 x의 k제곱은 로그 a의 xk제곱이고 그럼 k 튀어나가고 로그 a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변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니까 로그 ax의 k배한 그럼 똑같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디귿은 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리을 볼까요? 자, 리을 보시면 로그 a의 x 더하기 y와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곱한 놈이 같냐를 물어보는데 같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로그 성질에서 다르기 때문에 리을도 잘못된 얘기 된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디귿뿐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로그 함수 성질이라 봐야 어차피 로그 함수가 로그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자, 로그의 성질이나 공식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로그 함수 성질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7번 가자. 자, 일단 뭐 알겠지만 니네가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뭐 니네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애들이 쫄아요. 이거 또 그래프 주어진 거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가? 야, 근데 봐봐.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수많은 점 중에 의미가 있는 점들은 별로 없어. 이 점이 의미가 있을까? 이 점이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의미가 있는 점이라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도 뿐? 그럼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D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여기다가 자, 2가 나온다. 뭐를 대입하면? D를 대입해주면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 C가 나온다. 뭐를 집어넣으면은? P를 집어넣으면은 그 이 점이 의미하는 건 C 넣으면 D 나온다. D 나온다. 뭐를 집어넣으면은 C를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제 끝나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양변 밑이 A인 지수 취해주면 D가 A의 E제곱이고 그 다음 B가 A의 C제곱이고 그 다음 C가 A의 T제곱인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A의 C 플러스 D제곱. 그럼 이 식을 보면 C 플러스 D 하면 이거 두 개 곱해야겠네.
그래야 오른쪽이 뭐가 나오면 A의 C 플러스 D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는 BC로 나오게 될 테니까 정답은 BC.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대표형 7번이었고 넘어가서 대표형 8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대표형 8번도 그냥 뭐 로그 성질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사실은 니네가 이제 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어려운 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선행하는 거니까 쭉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개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기억부터 볼게. 선생님, 대표형 8번에 보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계산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자, 우리가 왜 지수함수도 기억해봐. 기본 지수함수고 Y축에 대칭 이동했고 그 다음에 X축에 대칭 이동했고 원점에 대칭하고만 했었지, 그제? 그럼 로그 함수도 기본적으로 대칭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그림을 그리기가 좀 수월할 거야. 자, 그래서 8번 오른쪽에 정리합니다.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로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할 텐데 자, 1,0을 기준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얘를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1,0을 지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근데 여기는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1승이니 그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할 수도 있어. 두 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함수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럼 얘를 또 마찬가지로 x축에 대칭 이동한 요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라고 쓰기도 하고 자,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라고 쓰기도 하고 자, 이런 함수들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거를 8번 옆에 적어주신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평행 이동하면서 뭐 그림 그리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 이건 8번 문제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8번 문제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니네가 이제 아직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거 2개 이제 그려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래프 2개를 그려줄 거야. 그래프 2개를 그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가 있냐면 로그 2에 4x 더하기 8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해.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세요. 자, 로그 2에 4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돼. 근데 이놈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게 되냐면 로그 2에 4 플러스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이 형성이 돼.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4가 2가 되니까 얘를 더하기로 만들겠네?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y는 바로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플러스 1.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행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 그래프거든. 1,0을 지나고 x는 0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였던 거거든. 근데 아까 로그 함수는 뭐다?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했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하면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었는데 집중해야 된다? 자, 원래 x는 0이 점근선이었거든. 근데 x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2로 점근선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원래는 내가 뭐 1,0을 지나는 진감수였거든. 근데 x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되는 자, 요런 형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원래 어떤 거였는데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다양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나? 여기가 여기까지 보이는 것 같아. 카메라 앵글을 좀 내릴까? 촬영 중에 카메라 앵글을 살짝만 내려야겠어.
아, 보이네? 충분히 보여. 안 내려도 되겠어. 자, 이게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뭐 이런 메모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대표형 8번 문제 풀게.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야, 봐봐. 3의 마이너스 1승이니 그 마이너스 튀어나가게 되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와 똑같은 함수가 되냐면 로그 3의 x의 그래프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근데 얘하고 얘가 서로 일치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제?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니네 알지? 로그의 밑과 진수는 같이 역수를 취해도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도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럼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서로 x축의 대칭이네. 아니 똑같은데? 무슨 x축의 대칭이야, 그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유는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까요? 자, 미치 3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미치 3인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 된다는 디귿의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8번은 참 쉬운 문제인데. 자, 그럼 니네가 하나만 선생님이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예를 또 하나 친절하게, 난 친절하니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3x?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x 합시다. 자,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어. 그럼 얘는 이제 표정으로 바꿔주면 자, 로그 3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2가 되고 요게 진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 니네가 얘를 보면 야, 이거는 원래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였는데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했으니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겠냐? 그러면 봐. 원래 로그 함수의 기본 모양이 이 모양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y축의 대칭이 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였었는데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으니 마찬가지로 x는 0이라는 정근선이 왼쪽으로 2칸만큼 평이동해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정근선을 만들게 되고 자, 원래는 이 점을 지났었었는데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방으로만큼 평이동했으니 자, 마이너스 3,2를 지나게 되는 그럼 그런 모양인데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니 당연히 그냥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이 지금 로그함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거까지 적어두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또 이제 뭐 밑으로 가는 것도 막 다 그리고 하면 좋긴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웃긴 건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이과 수업을 2반을 하는데 그 2반이 얼마 전에 다 이게 나갔어요. 그래서 로그함수를 어제도 가르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또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같은 문제를 3번째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바꿔놨더니 좀 이제 뭐 부등식 영역 같이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 빠지고 나오는 거에 비슷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강의 노트 니네 거 아니라 이거 미적분 2. 어제 썼던 그냥 그거 쓰는 거야 그냥. 다시 다 옮겨 적기 귀찮아서 일단은 바쁘니까 일단은 그냥 쓰는 거지 뭐. 내 마음이지 뭐, 이제. 자, 9번 문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함수든 간에 사실은 함수를 처음 배우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유리무리 함수 하면서 또 시작된 거야. 무리함수부터 항상 기본 모양은 4가지다 이렇게, 그죠? 무리함수 이렇게 4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4가지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봐주시면 되겠다. 왜? 핸드폰에 오는 문자를 보고 싶어? 뭐라고? 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야?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부분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사실은 어떤 로그나 지수의 값이 어떤 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볼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금 그렸던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다시 한번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 방금 전 적은 거니까. 자, 4가지 형태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 중에 사실은 증가 함수는 누구냐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증가 함수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그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 y는 로그 2x, 가장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놈과 얘는 뭐였지? y는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이거나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 x란 놈이 요게 이제 다시 증가 함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감소함수였던 놈들을 또 보면은 얘는 함수가 뭐였냐면 y는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랬어. 자, 로그 2분의 1 x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로그 2x처럼 봐봐.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는다든지 얘는 뭐였죠? 로그에 이제 마이너스 x였는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로그의 밑이 1보다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증가함수를 감소함수로 바꾸는 요소들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바꿔놓은 또 바꾼 거야. 감소함수를 만드는 요소가 지금 현재 2개가 지금 있지. 그래서 다시 증가함수로 바뀐 거고 얘도 감소함수를 만드는 2가지 요소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증가함수가 된 거거든. 그럼 이런 식의 개념이 좀 있어야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좀 수월하다. 볼게요.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처럼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뭡니까? a는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겠니? 자, 밑이 1보다 큰 함수여야지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면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증가함수네? 그래서 밑이 a가 1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절편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x절편이 양수인 걸 확인해 두고요. y절편이 음수인 걸 확인해 되는데 나는 y절편이 음수인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자,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주면 자, x 대신에 0 대입하면 그 결과가 로그 a의 b가 나오게 되고 얘가 음수래. 물어볼게. b는 1보다 커 작어? b는 1보다 크니 작으니? 눈 감지 말고. 자, b는 1보다 크니 작으니? 자, 이 로그의 결과가 지금 현재 음수인데 a값이 1보다 크대. 그럼 b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자, 어떤 로그의 결과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밑과 진수 중에 하나만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니 b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크게 한번 다시 적어볼게. 자, y는 로그의 b분의 1의 a-x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부터 보여주도록 할게. 첫 번째, 선생님 정의역을 봅시다. 정의역은 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x가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고 그럼 x값은 누구보다? a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x가 a보다 작은 곳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x가 a보다 큰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요 1번 탈락, 5번도 아마 탈락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일단 남은 후보가 몇 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돼주셔야 돼. 두 번째, 밑을 볼게. 자, b가 0과 1 사이의 수기 때문에 b분의 1은요 1보다 커. 그런데 1보다 큰데 x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거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집중 안 하지? 졸립니? 자, 다시 할게.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는 요소는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거나 지수의 로그의 밑이 1보다 작거나 아니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감소함수가 된다 했어. 그럼 볼게. b가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b분의 1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b가 1보다 작으니까 b분의 1은 1보다 크다. 그럼 증가함수인 줄 알았는데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럼 나머지 함수 중에 감소함수가 아닌 얘 증가함수네요? 그죠? 탈락. 그럼 남은 건 이제 2번, 3번이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선생님, b분의 1은 1보다 큰데 x가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으니 요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함수는 감소 함수가 돼줘야 되는 거구나. 자, 마지막 절편을 가지고 판단을 할게.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그 결과가 로그 b분의 1의 a고
자, 마이너스 로그 b의 a인데 물어볼게. 요거 부호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로그 b의 a의 마이너스. 양수냐? 음수냐? 음수? 야,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으니 이 로그 값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x 대신에 0 대입한 결과인 y 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바로 열편인 3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 물론 또 적당하게 a하고 b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이 진행이 돼 주셔야 된다. 되겠냐? 이게 졸고 집중 안 하고 자꾸만.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로그함수 y는 로그 3의 x와 y는 9, 로그 9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PQ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이 얼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 거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이 두 점의 y좌표 차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이용할 것이고 그럼 점들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x좌표가 k라 했으니 k 집어넣어주면 이 점의 좌표는 k, 로그 3의 k가 될 것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k를 집어넣으니까 k, 자, 로그 9의 k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뺀 거 그거의 값이 2분의 1을 통해서 k 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갈게요. 자, 위에 있는 y좌표인 로그 3의 k에서 밑에 있는 로그 좌표인 로그 9의 k를 뺐더니 그 결과가 2분의 1이 되게 된다. 그럼 로그의 뺄셈을 해야 되는데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과 진수를 같이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워도 상관없다 했기 때문에 9로 통일을 해주게 되면 같이 제곱해가지고 얘를 로그 9의 k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라. 그럼 진수를 나눠라. 계산해서 로그 9의 k가 2분의 1이 되게 되고 그 양면에 밑이 9인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k 값은 얼마다? 9의 2분의 1 제곱. 정답 얼마? 3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래서 바로 또 10번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11번 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 활용에 대한 부분, 넓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수 함수에서도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적분을 사용을 원래 해야 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게임은 평행이동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함수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밑이 같아. 모양이 같다는 얘기고 자, x축반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말의 의미는 원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중에 어떤 의미의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x축반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러니까 어떻게 선분을 긋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길이가 2. 그럼 사실은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로의 길이가 2인 선분들을 지금 사실 모아놨기 때문에 높이 구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풀이는 야, 이게 평행이동 했으니 모양이 똑같으니 이 부분의 넓이로 대신 계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함으로써 전체 구하고 싶었던 도형의 넓이를 대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에이, 야, 이 점은 이 그래프의 점이고 알고 있는 게 x좌표가 0이니까 x에 0 대입해봐. 얼마 나오냐? 0,1이네. 그럼 얘랑 무슨 좌표가 똑같니? 무슨 좌표가 똑같니? y좌표 똑같지?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1인데 이 점은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뭐 집어넣어야 나오니? 2 넣어야 나오죠? 그럼 2,1이겠네? 그럼 얘랑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똑같죠? 그럼 얘가 2가 되겠고 그럼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2가 돼서 가로의 길이는 2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계산할 수 있겠구나. 정답은 그래서 2가 바로 정답이 된대. 자, 이제 한 5가지 유형 남았고요. 자, 물어볼게.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자, 평행이동 되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고 감소함수가 될 수 있는 요인 뭐랬어?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밑이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건 감소함수 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 쉽게 말해 이 함수는 증감수가 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작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최소 나오게 되는 거고 큰 20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수 계산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느냐?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느냐? 밑이 1보다 작느냐? 자, 이런 것들이 감소 함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니 그것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증가 감소 함수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돼.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유형 빼곤 또 쉬우니까 잘 보세요. 자, 정의역이 2부터 16인 이 함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최대 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대소관계 바뀐다는 걸 주의를 해줘야 돼. 내가 진수의 그래프만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x가 1인 자, 요런 놈들이 바로 진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보면 얼마? 자, 2부터 출발해서 6까지의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x가 6일 때 진수는 최대가 되게 되는데 자,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y는 뭐가 되게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x가 2일 때 진수는 최소가 되는데 y는 거꾸로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 대신에 실자리 6을 집어넣어주면 36에서 12 빼 24 더하면 32 그럼 로그 2분의 1에 32인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자, x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4 빼기 4 8 로그 2분의 1에 8 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둘의 차이는 그래서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13번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구나. 14번도 그렇습니다. 야, 마지막 16번만 조금 골 때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봐. 자, 14번. 요것도 치환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로그 2의 x의 제곱과 로그 2의 x의 2배는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로그 2의 x제곱하고 2 로그 2의 x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모르는 거냐? 같아? 준혁, 좀 다르지 않아? 생긴 모양이 다르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성질이 좀 다를 텐데, 이거. 다르잖아? 얘는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을 수 없는데 얘는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x가 양수라는 단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같다라 할 수 없고 절대값을 씌워줘야 이게 서로 같다라고 니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좀 주의해줘야 돼.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자, 볼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니네가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고. 자, 가겠습니다. 여기는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이 친구도 t가 되겠고 근데 이거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튀어나가면 얘는 마이너스 t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더하기 2t에 더하기 10이라 해서 최고참 개수가 음수고 위로 블록인 t가 1일 때가 대진축이 되는 자, 요런 2차 함수의 최대차수로 또 문제를 바꿔 풀겠다. 그럼 내가 지금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했으니 여기도 밑이 3인 로그, 여기도 밑이 3인 로그, 여기도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왼쪽은 로그 3의 1,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자, 로그 3의 81,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t의 1, 바로 왼쪽에 있는 0부터 출발해서 1, 2, 3, 4인 t는 4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t가 1일 때 최대값, t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지. 그래서 t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12에서 1을 뺀 11이란 최대값 4 내면 빼기 16 플러스 18 자, 2라고 하는 최소값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13이 정답이 된다. 이것도 그냥 무난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 마지막만 주의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래 니네 혹시 그 기억나냐? 최대 최소 정리라 해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선 최대 최소값을 항상 갖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는이 없는 이런 부등호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써. 왜냐면 양쪽 구간이 유식하게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러면 최대 최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문제에서 부등호가 없는 저런 닌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 바로 한번 산술기하 평균 한번 사용해 볼게.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한번 산술기하 썼지만 내용 정리만 잠깐 한번 해보면 선생님 A하고 B를 더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2를 곱한 놈.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인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B하고 같을 때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게 된다. 요걸 내가 기억해 주시면 돼. 그래서 볼게. 2 곱하기 로그 5의 x 플러스 자 로그 x의 125인데 그리고 참고 니네 로그하고 로그의 곱셈끼리 계산이 돼. 로그하고 로그하고 곱하는 계산이 돼. 로그 a의 b하고 로그 c의 d하고 곱하면 밑끼리 서로 바뀌어. 제가 뭐가 되냐면 자 로그 c의 b 곱하기 자 로그 a의 d라고 하는 자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그 밑끼리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 갖다 산술기하 평균 쓰잖아. 2루트 자 2를 곱할게. 자 2 곱하기 로그 5의 x 곱하기 자 로그 x의 125니 여기는 x하고 5가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x가 앞으로 오면 x 여기 5. 그럼 로그 x의 x는 1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로그 5의 125는 3이죠. 그래서 최소값 얼마다? 2루트 6이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로그와 로그의 곱셈 계산됩니다. 밑끼리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까지 계산해주면 15번이고 이제 마지막 합류 유형 남았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로그 함수 중에 어려운 유형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야. 16번 문제를 봐. 생긴 꼬라지를 봐요. 아, 이건 또 뭐야, 그지? 저게 왜 저기 올라가 있을까, 그지? 그 외국에서 그 왜 애들이 가구 같은 데 기어 올라가다가 책장 같은 데 기어 올라가다가 무게 때문에 책장이 넘어서 막 거기 깔려가지고 막 많이 다치거나 심지어 막 죽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큰 가구 팔 때 벽에 고정하는 게 의무인 거 알아? 벽에 고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책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예 그 벽에다가 그거를 넘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서 팔아야지 돼. 그 가구 파는 사람들이 의무사항. 요즘엔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선생님 부모님 집에 이게 이거 뭐 이런 거 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하더라고.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거기에 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팔 때는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 넘어지지 않게. 자, 봐. 지금 저기 로그가 올라가 있어. 그럼 얘를 지금 현재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에 적당한 어떤 짓을 해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니? 올라가 있는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니?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거야. 만약에 여기 위에 밑이 3인 로그 올라가 있잖아? 그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밑이 10인 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 우리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경운 없이 상형 로그 취한다고 하는데 올라가 있는 로그가 어떤 밑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거에 맞춰서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럼 로그를 취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그 10 마찬가지로 로그 10 이 안에 등식의 양 왼쪽에 있는 y하고 x 위에 2 로그 10의 x가 올라가 있는 놈을 같이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지 이렇게. 그지? 근데 양면에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이 아까는 그냥 지수였었는데 이제 진수의 지수가 되니 어디로? 요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 무엇인가를 끌어내릴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줘야 돼. 근데 이건 니네가 많이 하게 될 거야. 뭐 2단원뿐만 아니라 뭐 방부등식 나중에 배우는 어떤 미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 지수에 좀 난감한 놈이 올라가 있다. 그럼 걔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자 그럼 우변이 뭐가 되니? 2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돼서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그래서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인 t가 1이 대신 축인다. 자 그래서 내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했으니
여기도 미치 10인 로그, 여기도 미치 10인 로그, 여기도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주면 자, t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바로 왼쪽에는 t는 0보다는 2, 3까지 내려주는 게 바로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t 대신에 3을 집어넣어주면 빼기 9 더하기 6 그래서 3. 자, t가 1일 때 자, t 대신에 1 넣으면 2 빼기 1인 1이 최대값인 것 같지? 잠깐만 다시 내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t 대신에 1 넣으면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봐봐. 근데 이게 최대 최소 아니야. 왜 최대 최소 아니냐면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 왼쪽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요. y가 아니라 로그 10의 y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아니야? 로그 y가 1이 되고 로그 y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이 바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10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로그 y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1000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 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 자, 다음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끌어내린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왼쪽에서 로그 y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y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최대 최소로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로그 함수래. 뿅.